본부장님 요즘에 빌라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전세 사기겠죠. 그렇죠. 이게 좀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뭐 피해자도 물론 많기도 많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 빌라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좀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네. 기사에서 하도 이제 아파트 얘기나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네. 빌라의 상황이 좀 어떤지 이런 거 좀 알고 싶어서요. 자, 지금 이제 뭐 여러 언론들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이 아파트는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나오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1번지라고 하는 뭐 강남이라든지 용산, 마포 일대 어떻게 보면은 뭐 전고점을 거의 회복했다 할 정도로 뭐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고, 근데 이 아파트 못지않게 현재 이 빌라 시장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좀 아파트 사시려는 분들 중에 저처럼 좀 돈이 좀 모자라신 분들이 다시 빌라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는 뜻인가? 저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은 시장이라고 봐요. 그런가요 또? 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서울시 내에서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정비 사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신석통합기획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 등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뭐 주택 공급이 계속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을 땅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저 그런 이야기도 들어왔어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된다. 용산공원에 공원을 지을 게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자. 그때 공공임대주택 진짜 그런 난리가 났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지막 남은 게 이 정비 사업입니다. 그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뭐 이제 기본적으로 뭐 노후도 요건도 완화를 많이 해줬죠. 거기다가 이제 정비 사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동대문구에 있는 A 재개발 단지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공문이 2개가 날라왔어요. 재개발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공문을 보내주고요. 재개발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공문을 보내요. 좀 본인들 의견에 좀 협조를 해달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갈등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현장으로 직원들을 내보내요. 만약 이런 의견 충돌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약간 중재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뭐 재개발이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우리 뭐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득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좀 동의율을 높일 수 있고 정비 사업을 좀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게 이런 사업들도 이제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요즘에 사업 설명회나 네. 뭐 갈등 위원회 막 이런 게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정비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이죠. 사업성.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 이제 현 소유자들한테 사업성을 더 높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소유주 입장에서도 좀 더 편하게 재개발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직설적으로 말하면 돈이 더 벌리는 거죠. 그렇죠. 네. 분담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라의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높여준 용적률의 일부는 뭐 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가 그러면은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정비 사업에 대한 이런 이제 추가적인 도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거보다는 재개발을 이제 기대를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가. 그러면 저희 모아타운 제일 처음 얘기 나왔던 데가 제가 기억하기로 면목동이었는데요. 지금 면목동 같은 경우에 지금도 모아타운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추진이 제일 많이 진행되는 데가 이 면목동 일대예요. 네, 거기는 제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면목동 같은 데 좀 투자하면 괜찮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빌라 투자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역 선정이에요. 지역 선정. 네. 물론 이제 면목동도 이제 투자하기는 좋죠.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노후된 저층 주거 지역이겠지만 앞으로는 여기가 이제 대단지 아파트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 이제 면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뭐 마용성이라든지 강남 뭐 이런 지역들보다는 사실 좀 이제 가격 상승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만 또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런 지역들을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은 큰 특징이 두 가지가 두 가지요? 예. 특징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 역전세라든지 깡통전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지역들. 자,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역의 빌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 좋아요. 그렇죠. 피디님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 집은 정말 살기 좋고 한데 역전세래, 깡통전세래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면은 그 지역적인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그런 지역들 보면은 이 빌라 공급이 너무 많아요. 이전 정권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이유가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공급 부족이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약간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가 빌라 공급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희소성이 너무 없다. 그렇죠. 이제 희소성도 확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공급도 많이 되는데 이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도 안 좋아. 이미지도 안 좋아. 그러면 그 지역으로 누가 들어가요? 들어갈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라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좀 거르고 정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PD님이랑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지역이 빌라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강남이요? 아, 강남 빼고. 강남 빼고요. 네. 그러게 아파트는 한강변 이런 데가 많이 오른다고는 들어봤는데 빌라는 좀 알기가 어렵네요, 좀. 그렇죠. 근데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금방 나와요. 제가 아까 전에 안 좋은 것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랑 반대로 가면 됩니다.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입지가 좋아야겠죠? 그럼 빌라에서 입지라고 하면 저 역세권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빌라에서 입지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PD님이 지금 어디 살고 계시죠? 비밀입니다. 아, 그러면은 슬쩍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 PD님 한강변에 사세요. 물론 이제 임대를 사시긴 하시는 건데 그렇죠. 한강변에 사시고 또 지하철도 가깝죠. 거기 또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제 PD님 살고 있는 집에 시세가 어느 정도 가는지 혹시 알고 있으세요? 제 돈으로는 절대 못 살 금액을 아직 알아보질 않아가지고 엄청 비싼 걸로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세가 거의 한 8억대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빌라가. 빌라가요? 네, 아파트 빌라가. 아니고요? 아파트 아니고요. 아파트는 더 비싸죠, 거기가.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강변에 위치하기도 하고 강남 속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데다 보니까 과거부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던 지역이었어요. 또 대표적으로 이야기 들으면은 이제 뭐 용산이라든지 광진구 자양동 일대 이런 지역들이 우리가 이제 빌라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찾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그 찾는 이유를 정확하게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은 이제 빌라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라고 하면은 정비사업이겠죠?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수혜를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입지도 너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용산이라든지 광진구 자양동 일대 그리고 뭐 청량리 주변 이런 데들도 뭐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고 입지도 좋고 교통도 좋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사고 싶은 사람이 계속 들어가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 이런 지역들 주변에 뭐 교통도 좋은 데다가 직장들도 많잖아요. 이런 데들은 전세도 심지어 잘 나가. 그러다 보니까 뭐 역전세라든지 깡통전세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빌라 투자에 있어서 입지 선택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런 지역이면 좀 너도 나도 좀 빌라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희소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전에는 이제 공급 과잉 말씀드렸죠. 이런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발로 뛰고 있잖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정비 사업이 기대가 되는 지역들, 그리고 또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달 이렇게 뭐 신축으로 지은 빌라겠죠. 이 신축 빌라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물건이 공급이 돼서 지어졌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현장에 가보잖아요. 한 달에 한 건도 안 나오고요. 심지어는 1년이 됐는데도 빌라가 몇 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뭐 공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이 빌라예요. 이 비아파트의 그 인허가 실적 자체가 80% 가까이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좋은 입지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물량 공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못 짓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못 짓는 거죠. 자, 빌라를 지을 때 일단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땅이잖아요. 근데 그 토지 가격 자체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왜? 여기는 좀 있으면은 정비 사업이 진행될 거니까. 우선 이제 토지 가격이 올랐고요. 두 번째, 금리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인데 공사비가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도 언론에서 뭐 아파트 뭐 재건축 시장이라든지 재개발 시장 등 늘 잡음이 많잖아요. 특히 뭐 공사비 같은 경우로 뭐 지금은 이제 해결됐지만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이 돈으로는 공사 못합니다라고 해서 이 빌라를 짓는데도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금이 계속해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빌라는 재작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빌라 시장이 정말 심상치 않아요. 최근 이 빌라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느는 추세입니다. 확실히 늘었어요. 저도 이제 계속 상담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유독 더 적극적이세요. 왜냐면은 시기가 지나면서 조금씩 더 규제를 완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이러한 이제 규제 완화들이 하나씩 들어서게 되면서 그동안에 재개발을 진행을 못했던 지역들이 좀 더 재개발을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들이 사람들한테 귀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흘러 들어가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매주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는데, 세미나 오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빌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투자도 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아파트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세 가격도 55주? 요즘에 56주가 됐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전세 가격도 56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같이 상승을 보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항상 이 아파트가 뜨거워지게 되면은 그 불똥이 이 빌라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빌라 시장 쪽으로 참여하려는 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본부장님 얘기를 종합해보면 빌라 시장은 앞으로 오름세로 전환된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 빌라 가격에 대해서 오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빌라 투자를 그동안에 아마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해보려고 하셨다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가 있는 거죠. 본부장님, 근데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게 네. 특히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1억, 2억이든 모아서 네. 나도 이 돈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어디에 좀 묻어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좀 혼자 투자하시기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소액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혼자 집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 영상 아래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편하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이 가진 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제가 확실하게 이 컨설팅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확실하게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잘생긴 부동산 서본이었습니다.